안녕하십니까.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버 입시부 장관입니다. 오늘부터 다양한 대학교들에 대해 설명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국승세단 중에서 국민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함께 보면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집 요강을 보기 전에 인원 변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을 할 건데요. 왼쪽에 보이는 게 2023학년도 모집 인원이고요. 오른쪽이 2024학년도 인원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3학년도에는 교과성적 우수자에서 409명,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서 646명,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에서 383명을 뽑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떠세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약 교과 우수자 전형의 1.5배 정도를 선발하고 있었는데요. 2024학년도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가 493명으로 가장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646명에서 490명으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도 한 20명 정도가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 있었던 인원을 조금 더 상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국민대학교 입시가 추구하는 방향이 국민 프론티어 전형보다는 올해에는 학교생활 우수자나 교과성적 우수자로 흘러가는 경향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수치적으로만 봐도 당연한 건데요. 그냥 대놓고 힌트를 드리자면 모집 인원은 이제 어느 정도 뽑고 싶은 이미지를 수치화시킨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위 자체가 변동된 것을 보았을 때는 이 순위에서 어느 정도의 그 경향성을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위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진행되는 것에 반해서 이제 점차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어느 정도 비중이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기존 프론티어 합격자와 학교생활 우수자의 합격 경향을 비교해보는 것은 필수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를 통해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어떤 학생들이 주로 합격했는지를 보고 프론티어를 준비한 학생들마저도 이 특징에 유념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미리 띄워놓은 수시 모집 요강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을 위주로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기존의 경향성에서 추가적으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위주로 조금 더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평가 항목 배점 변경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평가 항목 배점을 볼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점수를 정량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경향성에 집중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기주도성이 한 절반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 잠재력에서 40%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 40%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증가를 했다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 이 중요도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나는 뭐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전공 잠재력이라는 것은 내가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도를 가지고 탐구를 했느냐 라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동아리 활동 정도가 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하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보시면 전공 잠재력이 조금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35점 정도로 훨씬 더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평가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진로 탐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 성과는 어떤가? 성과 나타낼 만한 게 뭐가 있죠?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했는지, 혹은 수행평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수행평가 주제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탐구 성과를 냈는지 정도가 조금 더 중요한 평가 주요 내용이 되겠죠. 자기주도성은 무엇이길래 조금 비중이 낮아졌는지 보시면요. 고등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했는가, 수업 활동, 교내 활동 정도가 적혀져 있죠. 쉽게 생각해보면 좀 과거에 말하던 리더십이나 교내 생활 능력 정도를 이야기하는 느낌의 평가 내용이 강한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것들은 주로 선생님의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이런 주관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변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방법 변경을 보시면요.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프런티어 전형과 가장 유사한 방식을 보이다가 올해부터는 서류평가 100% 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방식을 따라가기로 한 것으로 보이네요. 학생부 종합전형 명칭 변경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진로 선택 과목 반영 기준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15%가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반영이 된다. 상위 3개 과목이 라고 적혀 있는데요. 기존에 합격할 만한 학생이 못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수 있으나 진로 선택 과목 때문에 합격선에 한참 모자르는 학생이 합격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진로 선택 과목이 15%가 반영되는 만큼 15% 정도의 걱정만 하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을 보면요. 교과 성적은 등급별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죠? 보면 1등급에서 100점, 2등급에서 99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각 등급이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등급까지는. 그러나 이제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요. 진로 선택 과목을 보면 A등급과 B등급의 차이가 2점 정도가 나서 1등급, 2등급 차이인 1점에 비해서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지 85%와 15%라는 그 가중치를 두고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단위수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공통과목에서 1에서 2등급의 차이는 100-99 그리고 곱하기 0.85를 하면 0.85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 A와 B의 차이는 100-98 곱하기 0.15로 0.3점의 차이가 납니다. 거의 각 1등급에서 2등급과 A에서 B의 차이는 2.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성적 산출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요.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어느 과목이 더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이 되게 높아가지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이 훨씬 더 나는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하는 학생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나는 성적이 부족해도 진로 선택 과목에서 상당히 높은 A등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대학교 입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 먼저 보기로 할 텐데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1단계에서 3배수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 30%가 들어가면서 최종 합격자를 가려냅니다. 국민 프론티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면접인데요. 면접으로 부족한 점수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습니다. 수시 납치가 싫은 사람들에게는 정시 성적이 잘 나왔을 때 면접을 가지 않는 식으로 납치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전략도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류 100%입니다. 중요도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몇 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충원 합격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서 말했던 그 가중치에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선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나는 수시 납치가 싫어. 그리고 전형에 대해서 중요도 가중치를 봤을 때에도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훨씬 더 유리해 라는 생각이 들면 면접으로 부족한 점수를 극복을 할 수 있으면서도 수시 납치를 방지할 수 있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원 변동이 매우 크게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전형의 순서가 바뀔 정도였어요. 교과 전형이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중요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전형에서 내신 반영 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반영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산출한 것과 같이 엄청난 차이를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도가 훨씬 더 후순위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체적으로 전형에서 보고자 하는 게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중치가 확실하게 달라진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화되었어도 각 전형에 따라서 전년도의 결과는 입학처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확인을 하는 게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민대학교 전형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전형 방법에서는 어떠한 가중치를 두고 어떤 변경사항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숭실대학교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볼 거니까요. 다음 컨텐츠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버 입시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